그 다음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연합회 강선아 초대장님께서 청년 농업인 활동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앞서서 자기소개할 때 벌교에서 왔다 여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셨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러 이게 가장 의문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부모님이 79년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을 하셨고요. 저희 농장이 지금 유기농 하는지는 오래됐고 아마도 병원사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 유기인증을 받은 농장이고 그래서 제가 늘 제 소개를 유기농 파트에서 드릴 때는 모태 유기농 농부입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기농업을 겪고 나왔는데 막상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저도 뭣도 모르고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2007년도에 내려와서 농업을 이제 같이 돕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왔고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유기농의 그 기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20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거기 나이가 가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43살이 되면서 청년농업인 관련된 활동들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에 저는 또 그런 때가 있었고요. 어느 시점부터 뭔가 단순하게 부모님 길을 이어서 했던 농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여유도 생기면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없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활동들이 이어져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농처녀에서 이렇게 농장의 대표가 되었지만 또 부모님 길을 잇는 후계농에서 또 이런 단체의 장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를 뭘 하지? 너무 많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농업을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아마도 제가 10년 전쯤 깊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겠고 그런 이론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시대가 지나면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가장 문제는 외국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더 쉽게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청년 문제를 논의했던 파트와는 다른 시점에서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농촌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여기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왜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이건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농업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10년째 계속 그 회사들도 계속 앞에 뭔가 타이틀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깊게 청년 농업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도 고민이었고 내가 혼자서 이 외로운 시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저도 뭔가 미안이 되면서 활동이 아니라 농사 짓는 그 작업 자체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심리적인 그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써주신 줄 아세요? 그게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6년, 17년도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된 게 제가 시작했거든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청년농업인, 귀농처녀, 귀농총각, 청년농부 이렇게 이제 청년농업인이라는 형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단체의 이름에서도 청년농부,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 소통해보자 하면서 그 주제 파트별로 그룹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일단 전라남도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모였던
잘 팔아보자,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가공이라든지 6차 산업의 파트를 확장하고 싶어, 이런 니즈가 많은 그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건 여기 지옥국이라는 전라남도 청년농업인 협동조합, 유통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2017년도 1월에 창립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같이 창립되도록 했고, 현재 거의 한 90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여성 농업인도 지금 계시잖아요. 이 여성 농업인도 2016년도에 이렇게 모임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아이언라이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였어요. 농협중앙회 회장님이 취임 전에 청년 여성 농가를 몇 군데 방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팔도 처녀 농수 간담회라고 합니다. 멘트 처녀 농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갔다가 제가 드린 거는 처녀농군이라는 청년 여성 농업인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파트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농협중앙회의 도움으로 청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 지금은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청년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미혼 여성을 가입하게, 이렇게 제가 초대 사무장인데 그거를 강력하게 회장이 이제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혼만 가입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회장부터 해서 모두 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상관없이 어쨌든 청년 여성의 나이만 되면 가입 조건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활동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체들을 창립하면서 과정을 했죠. 그래서 이 단체들은 다 공통의 어떤 기준들이 갖게 됩니다. 일단 나이. 그때까지는 청년 농업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이렇게 좀 했는데, 저는 그때 만든 단체들은 다 45세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서로가 도와야 되는데 40대까지는 아직 정착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자리 잡기가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45세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서로서로 상주하자. 그래서 45세의 그 기준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자 했는데, 확실히 이 전담단체는 전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했던 단체였고, 그 청년부는 농협에서 좀 제안을 하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활동을 하려던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누가 전화라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농업인 연합회를 한 번 더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까지는 부의사장 하다가 제가 그냥 회장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청년 농업연합회 초대회장으로 그 단체를 발족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창립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뭘 저 같이 살려고 하는지 예의주시를 하잖아요. 일단 1번 정치 쪽으로 관련된 사람이나, 2번 아니면 그 청년농업인 이제 뭔가 지원 사업을 다 받으려고 한다. 이런저런 이제 많은 경계와 견제와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청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목표로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세개 단체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여전히 활동하거나 사라지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한두 정도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소비하고 이미 충분히 위태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만들다 보니까 느낀 게 우리는 지금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조직이 뭔가를 풀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청년들의 상황들이 다변화되고 있고, 우리를 들어서 한 명은 급변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한 조직에서 무언가를 다 통일시키기에 한계가 있구나. 특히 지금 대표적인 청년 조직이 있잖아요. 저도 그 지역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이제 10년을 겪은 바로는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또 이 많은 활동들을 마무리하면서 돌아왔던 그 제자리에는 여전히 친환경에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이 과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친환경 쪽에서는 다른 조직,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청년들의 활동이 더디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제안이 목소리가 적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밀집도나 결집력이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청년 여성은 그들의 뭔가 뚜렷한 유통이 뚜렷한, 근데 친환경은 주로 지금 친환경을 했던 청년들은 2세였어요. 후기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 좀 순응하는, 그리고 친환경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까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계들, 그리고 친환경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이런 어떤 소신, 신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깊은 고집과 뭐 이런 좀 성격적인 그런 강한 점들도 있어서 뭉쳐서 하기보다는 각계 전투를 많이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도 그 많은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인들이 계시지만 그 밑에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 서로 잘 모르고 소통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 청년농업인 조직은 경기도 그리고 충남에도 한번 그 롯데마트와 협업하면서 생겼었잖아요. 그 조직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제가 바람이 그러면 친환경 조직만큼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가는 조직화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서로 중앙에서 한번 연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아마 그 전에 우리 박기현 위원장님 계실 때 그런 이제 소통도 그때부터 했었고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이래요. 해보니까 정말 이제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우리의 니즈를 반영한 우리의 목표에 부합한 조직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체들이 뭐 했는지 사진은 빠르게 흘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조합은요, 저 젊은이들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현재 한 90명 넘게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는 활동 하나가 롯데백화점에서 팝업 행사를 하고 있어요. 청년농업 팝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가 수업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팀도 저희 여기 올라올 때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4월에 부산 본점 행사 이미 광복점 행사했고 4월에 80평을 저희한테 줬어요. 작년에 40평을 줬는데 거기서 10일 동안 매출을 2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80평을 저희가 해라 해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유통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통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90명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힘으로 그런 그 외의 활동들이 이끌어내고 있고요. 저 할 때는 뭐 당연히 조합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했죠. 이런 온라인 활동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안 되니까 직접 다 했고요. 라이브 방송 뭐 아니면 품평회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죠? 잘 팔자, 많이 팔자, 열심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로 많이 가고 작년에 행사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올해 무대 행사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해서 자립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최대한 역시 우리끼리 이 유통마진으로 추가 행사들을 진행하는 게 목표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농업인연합회는 완전히 자립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이고 어떤 연계도 없습니다. 그 안에 회비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처음에 마음을 제가 넣었어요. 집에서는 모르지만 그런 덕분에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단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센세이션했어요. 여태까지 없던 청년 조직이었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우리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서 놀 거예요. 1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놀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몇 년 살펴보면 분명히 교육도 했고 정책 제안도 했고 거기 안에서 각자의 살아갈 방안도 마련했고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든 단체니까 농업인 아니어도 들어와도 됩니다의 조건을 걸었어요. 청년 농업인한테 가장 중요한 예비 청년 농업인한테 중요한 그 공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단체를 다 만든 다음에 최근에 했던 거는 이 단체들끼리 서로 만나자. 각자 하지 말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 서로 그 안에서 시너지도 낼 수 있다라는 게 해서 이런 연합하는 행사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자를 가져왔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저희는 이제 지금 그 다음에 키워드는 기후고 환경이에요. 친환경이죠. 그래서 친환경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고 관련된 활동들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구 밀도 낮추기 이런 활동들 저희 청년분들 같이 후원하면서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환경부 활동도 했는데 이런 마케트 저희 무조건 다 참여하고 자체 정부 내부에서 친환경 농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룹들 돈 많이 안 들이고 하고 웬만한 먹거리 행사를 다 참여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소리 내자. 그랬고 이제 제가 국내에서는 친환경 단체의 조직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에 중국에 갈 계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중국에 있는 유기농 하는 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청년 세대더라고요. 50대 이하가 많으시고.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여기 아시아 쪽에 원래 한중일 교류가 있었으니 이걸 한번 청년 세대에서 되살려보자 해서 이때 갔다 오고 저희가 2024년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에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의 정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저희 5 진짜 현지에 있는 농가들 견학하고 저희끼리 만든 이슈를 만들어내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건강한 후보 위주로 이렇게 돌면서 정말 빡세게 먹고 빡세게 돌고 한국 스타일로 그렇게 경험하고 갔고요. 지금 2026년 올해 4월 22일부터 25일은 또 저희가 갈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서 한일교류로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4월 22일부터 25일씩 일정 체크하시는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요. 저희는 10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가서 완전히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실은 제가 2023년도에 중국 갔잖아요. 거기서 방문했던 농가가 작년 11월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농가도 좀 연결되어서 중국도 올해 하반기에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을 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의 유기농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발전해 있어요. 저희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가서 우리가 봐야 경험심을 가지고 가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진짜 생업 중요하죠. 활동 어렵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이 시간 정말 소중한 거고 이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저희 단체하고 늘 얘기를 하는 거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이제 계속 저희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에서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냐면 혼자 갔을 때는 경쟁이고 외롭고 힘들지만 같이 갔을 때는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계속 명심하고 그 우분투라는 그 말을 계속 하면서 상기하면서 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오늘 또 자리로 마련되길 바라면서